그럼 본격적으로 언제 저격수가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전쟁 정도로 갈 수 있겠죠. 한번 저격 장비와 개념이 유입되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호의 밀리터리 톡입니다. 오늘은 다른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저격수의 역사, 그리고 지금 현 한국 저격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한국군 저격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첨보총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역사서를 보면. 그러면 첨보총이 과연 첨보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었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걸 제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사격을 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 첨보총이라는 게 첨보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총이니까 일단은 그거를 한국군 저격수의 이 태동 혹은 기원이라고 치면, 그 이후에 그럼 본격적으로 언제 저격수가 제대로 운영이 됐느냐, 이 6.25 전쟁 정도로 갈 수 있겠죠. 사실은 그때 뭐가 있었나요? 그냥 미군한테 공여받은 장비들 이런 걸로 좀 사격 잘하는 분들이 이 사수를 했죠. 그래서 그분들은 본격적인 저격수라기보다는 그냥 기정사수 개념에 더 비슷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M1 소총에 조준경을 장착한 이 저격총을 사용을 했지만, 현재상에 정식으로 잡혀있는 부대가 얼마 없었고요. 정말 일부 특수부대만 이 저격수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격수를 제대로 운영하기 시작한 건 아마도 이 해병대가 저격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병대는 미 해병대의 정찰 저격수 개념을 받아서 발전을 시켜왔죠. 한국군 일반 육군의 저격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마도 2005년 넘어서일 겁니다. 이에 따라 2011년 S&T 모티브에서 K14 저격총 설계를 했고요. 2013년 최종 버전이 나오면서 이 저격총이 전력화되어 한국군 특수부대는 물론 거의 전군에 보급이 돼서 오늘날 쓰이게 됐습니다. 반면에 북한군은 6.25 때 저격수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소련군 교리를 받아서 저격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신나강 볼트액션 저격 소총에 이 3.5배율 PU-스코프를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PU-스코프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좀 더 고성능, 고배율 조준경을 모신나강 소총에 달아서 저격용 화기로 사용을 하다가 1978년에 들어서 7,8식 반자동 저격 보총이 등장함과 동시에 더욱 효과적인 저격이 가능해졌죠. 우리 군은 저격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늦게 인지를 했지만, 우수한 자질의 저격수가 많아서 한번 저격 장비와 개념이 유입되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1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주제, 그럼 한국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격수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14 저격총입니다. 308탄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볼트 액션식 저격 소총입니다. 무게는 조준경을 포함해서 약 7kg입니다. 비슷한 사양의 동시대 저격총과는 비슷하나 사실 동시대도 아니에요. K14와 비슷한 저격총은 정말 옛날부터, 이 베트남전 이전부터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동시대라기보다는 비슷한 사양의, 비슷한 컨셉의 소총과 비교하면 무게가 비슷하나, 현대 미군의 저격총 기준으로 보면 약 2kg 정도 무거운 편입니다. 현대 미군이 쓰는 저격총은 윈맥탄을 써도 보통 5kg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길이가 1m가 조금 넘어요. 1m가 조금 넘는데 개머리판을 접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소음기까지 붙이잖아요. 그럼 더 늘어나겠죠. 탄창은 5발들이와 10발들이 탄창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전용 소음기와 전용 소형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소음기 탈부착에는 전용 공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손으로 탈착하는 것은 약간의 제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조준경 그리고 기타 부자재 포함해서 약 1,50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이 K14 저격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릿의 문제입니다.
놀이쇠가 뻑뻑한 게 아직도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혹자들은 저격 총기는 원샷 원킬이기 때문에 재탄의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실제 저격에서 한 발로 적을 완벽하게 제압한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적이 기동을 하든지 아니면 은엄폐물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탄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적이 갑자기 걸어가다가 푹 하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근데 한 방에 적을 완벽히 제압한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중표적일 경우 이 적을 제압해도 또 다른 적을 빨리 쏴야겠죠. 그러면 놀이쇠가 신속히 움직이면은 다중표적에 대해서 빠른 제압 사격이 가능할 겁니다. 볼트 액션 소총에서 놀이쇠가 뻑뻑하다는 거 절대 좋은 점이 아닙니다. 초기형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요.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왜 수정이 안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고치기 힘든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 사용자와 업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즉 최종 사용자가 문제가 있다는 보고도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업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최종 사용자와 업체 사이에 뭔가가 문제겠죠. 그죠? 업체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에서 소요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규격은 국방 규격이라고 업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중간에 그 누군가가 최종 사용자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을 안 하거나 아니면 묵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뿐이 안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방아쇠 압력의 문제입니다. 방아쇠 압력이 총기마다 약간 달라요. 업체에서는 이 방아쇠 압력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개봉을 하고 그리고 총을 쏴보잖아요. 그럼 방아쇠 압력이 총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물론 개인별로 취향이 있으니까 그 조절을 할 수 있다. 그 조종이 가능하다. 좋은 점입니다. 근데 문제가 박스에서 개봉을 했을 때 쏴봤을 때 방아쇠 압력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 개머리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루머에 따르면 최종 사용자 부대 중에 한 부대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오늘날 접을 수 없는 개머리판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왜 접는 게 좋으냐, 그리고 왜 이 턱받침대 혹은 개머리판의 조절이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접히는 개머리판 혹은 턱받침대가 빼지거나 아니면은 약실에서 일자로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이 개머리판을 가진 저격소총은 청소, 유지, 보수가 쉬워요. 지금 지급되는 청소도구 툴, 전용 청소도구 툴 중에 금속재 툴들이 많습니다. 금속재 도구들이 많죠. 이거를 잘못해서 사용을 하면 오히려 총을 망치게 돼요. 약실이나 총열 혹은 총구 부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명중률의 문제를 일으키고 집탄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전용 청소 도구가 나와서 그거를 낄 수 있게 한다지만 문제는 이게 일직선이 나와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훈련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맨날 누워서 쏘고 하각에서 삼각을 쏘지 않거나 아니면은 삼각에서 하각을 쏘는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몸에 맞춰서 이걸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산악으로 돼 있고 빌딩은 고층입니다. 즉 아래에서 위를 쏠 때도 많고 위에서 아래를 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머리판에 지지가 잘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변환이 돼서 높이가 조절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한 사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K14 개머리판은 접히지도 않을 뿐더러 높이 조절, 그러니까 턱 받침대의 높이 조절이나 이런 조절이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확장성 부족입니다. 이 레일이 사실은 총열이 되게 긴데 레일이 어느 정도 그래요. 아주 짧진 않아요. 하지만 옆에 사이드 레일이 있잖아요. 사이드 레일이 원하면은 부착이 가능하게끔 설계는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국제 규격이 아닙니다. 즉 키모드나 엠락이 아니에요. 현대의 저격수들은 현대전에서 주간 조준경, 야간 조준경, 레이저 거리 지시기가 거의 필수품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술 라이시 붙을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갖다 붙일 공간이 없어요. K14는. 물론 사이드에 이 레일을 장착을 해서 뭔가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조차 국제 규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지인이자 미국 최정예 저격수 분에 따르면 주간에 하던 저격을 야간에 할 수 없으면 그 저격수는 현대 전장에서 효과적인 저격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K14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군 관계자분들, K14를 가지고 야간에 효과적인 저격이 가능할까요? 다섯 번째, 전용 탄의 문제입니다. 저격에 있어서 총만큼, 아니 총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탄이에요. 따라서 전용 탄이 얼마나 정밀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군이 운용하는 저격탄은 70년대 기준으로 만든 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에 통용되는 기준인 밀 DTR 32288에는 모든 면이 떨어지는 기준을 가지고 생산된 탄입니다. 즉 70년대 기준으로 만든 탄을 2020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만드는, 저격 총기를 만드는 회사가 새로운 총기를 만들 때 탄회사랑 같이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에 개발된 총을 70년대 기준으로 생산된 탄을 사용을 한다. 이거를 좀 비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고급 승용차에 최저가 중국제 타이어를 끼고 운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탄창의 문제입니다. 탄창 문제 역시 어떻게 보면 탄 문제가 탄창의 문제로 온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수차례 이 최종 사용자들에게도 나왔고 일부 전문가들에게도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지적이 되는 것은 용량대로 탄을 집어넣고 운용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즉 5발짜리 탄창엔 3발뿐이 못 들어가고 10발짜리 탄창엔 8발뿐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뭐 AR 계열도 소총을 원활하게 하려면, 운영하려면, 그리고 탄창의 수명을 오래 하려면 30발에서 2발 빼고 28발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대용량 탄창이 아니잖아요. 저격총입니다. 볼트 액션식 저격총이에요. 5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적다 싶은데 거기서 원활히 운영을 하려면 3발만 집어넣어야 돼? 이건 문제 있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해외에서 제작된 탄창과는 달리 이 독자 규격으로 만들어져서 해외의 탄창을 여기에다 쓸 수가 없어요. 즉 국내 생산 전용 탄과 일부 탄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수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전투 시에 미군이나 연합군과 이 탄 교환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308탄을 사용을 해서 이 저격을 하다가 탄이 떨어졌어. 그러면 뭐 연합군한테 빌릴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진짜 다행히 현 미군의 제식인 이 308 저격탄 M118LR은 수납이 가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탄은 복걸 보게 되는 거예요. 탄창의 또 다른 문제는 탄이 들어가는 각도입니다. 탄창의 탄두가 살짝 들리면 약실 램프를 따라서 약실에 쏙 들어가겠죠. 누리새를 전진시켰을 때. 근데 대부분 탄이 누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숙달된 사수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숙달되지 않은 사수 혹은 실전에서 당황한 상황이면 힘으로 우겨넣겠죠. 누리새를 하면서 힘으로 우겨넣을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탄두가 손상을 입을 거예요. 그러면 명중률에 좋을까요? 총기에 좋을까요? 아니요. 그 어디에도 좋을 게 없어요. 탄두의 각도를 고쳐주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탄창의 문제 역시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도대체 왜 수정이 되지 않는지 저는 그 점 역시 궁금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지급되는 야간 조준정은 고정 4대를 공유하기용 지금 한국군은 훌륭한 장비를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